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체 비만, 엄격히 말하면 하체 부종이라고 그러죠. 다리 쪽에 찐 살은 대부분은 부종이나 아니면 근육이나 지방의 축적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미용상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하체 비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나 호르몬 시스템과 결합이 되어서 이런 불균형 자체를 잘 해결하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되고 대사 증후군을 일으키는 상복부 비만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 방문하는 많은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에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지 못해서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드리고자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상복부 비만, 중년 이후의 남성분들의 가식이나 가음, 운동 부족, 그런 상황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중년을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초록 옷을 입은 분은 하체 비만이 골반 아래쪽에, 기존에는 건강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용상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배꼽 아래쪽에 이 비만 자체가 호르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순환의 문제하고 결합이 되어서 여성분들의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통증이나 기능적인 질환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반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문제점들이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 왼쪽에 있는 빨간 옷에 상복부 비만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상복부 비만, 자, 복부 비만이라고 그러죠. 지방간, 그 다음에 고혈압과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기능의 저하, 그 다음에 지방세포의 염증화, 그리고 만성염증 수치의 증가 등. 그래서 제가 복부 비만은 염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상복부 비만입니다. 검사 소견에서는 간 수치가 올라가 있죠. 혈압을 재면 혈압이 올라가 있습니다. 당화혈 색소가 올라가 있고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면서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고인슐린 혈증을 나타내는데, 이 증가된 인슐린은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염증 인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는 인슐린이라는 거죠. 지방세포들은 이소성 지방이 되어서 간이나 콩팥, 췌장, 나아가서는 심장에까지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방출하면서 내장기관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ESR이나 CRP 같은 혈액 검사를 해봤을 때 만성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각종 대사성 질환뿐만 아니라 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상복부 비만인데요. 자, 최근에 저희 병원에 오시는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들에서 배꼽 아래쪽에 하복부 비만, 하체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비만은 부종하고 연계되어 있죠.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이 하체 비만 자체는 하체 부종하고 연계되면서 미용상의 문제이고, 지방 축적 자체가 근육의 부족을 동반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년 이후의 여성들이 이렇게 하체 비만, 하체 부종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문제를 같이 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서 보이는 몇 가지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 왔을 때는 진찰을 할 때 이 명치 쪽에 진찰을 해보면 명치 쪽에 굉장히 압통, 눌렀을 때 아픈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소화 기능에 저하가 있습니다. 소화 불량은 많이 가지고 계시죠. 복통이나 설사, 그 다음에 가스가 찬 느낌, 하복부의 불편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 혈액순환의 저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저리거나 시리다, 그런 통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족냉증, 다리 저림, 간헐적 파행, 그 다음에 다리의 부종, 발목 쪽이 굉장히 부어있고 눌렀을 때 부종이 심하게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혈액검사를 했을 때 호르몬 기능, 특히 성장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의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고 갑상선 기능의 저하까지 나타내는, 호르몬의 축 자체가 약간 균형을 잃은 상태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하체 부종을 가진 하체 비만이 상복부 비만으로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특히 갱년기를 지나서 완경기에 접어든 여성, 완경기 이후에 여성들에게서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유를 살펴보면 소화 기능이 저하, 먹으면 이제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 섭취를 꺼리는데, 특히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들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더 백만감, 불쾌감이 더 있거든요.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더불어서 하체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운동 부족이 아무리 오기가 쉽죠.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데 에스트로겐 섭취가 떨어지고 하체 쪽에 부종이 결합되면서 하체 쪽에 근육량의 감소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른 비만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필수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능이 떨어져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음식물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데, 그때 먼저 우리가 오존하기 쉬운 영양소, 바로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가공식품 등을 많이 먹게 되니까 진짜 비만으로 가는 경우, 상복 비만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화기능의 저하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소장과 대장으로 가기 때문에 소장에서는 SIBO, 스몰 인테스틴 박테리아 오버크로스, 소장의 세균 가다 증식증, 장에서는 장루증후군, 장의 선택적 투과성이 떨어지면서 영양소는 흡수되고 박테리아나 음식물의 찌꺼기, 독소는 막아야 되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무방비로 떠이다 보니까 점막을 뚫고 들어간 여러 가지 독소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퍼지면서 전신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단백 섭취 부족으로 인해서 성장 호르몬 결핍,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하체 쪽에 지방, 그 지방이 늘어나고 근육이 부족해지니까 성장 호르몬 결핍되고, 부종 자체가 있으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셀룰라이트가 심해지면서 셀룰라이트가 염증 세포화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체 부종, 하체 비만이 상복부 비만으로 안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결해 줘야 된대요. 일단 하체 순환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전신적인 염증으로 가서 상복 비만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라. 발목 돌리기 항상 강조드리죠. 하체 근육, 손, 허벅지 운동만 하셔도 됩니다. 스쿼팅을 하시면 더 좋은데 스쿼팅 자체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손을 이렇게 펴고, 자, 하루에 한 300개 정도. 그리고 가장 좋은 근력 운동, 기본적인 근력 운동 걷기죠. 하루에 7,000보 이상을 걸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끓이는 단백질 섭취, 제가 호르몬의 생성과 우리 하체 근육의 생성의 원료 공급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하고 그러면 일단은 단백질 제제, 최근에는 이제 단백질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단백질 제품을 먹었어라도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근육을 늘려주고 호르몬을 만들어내면서 순환을 시킬 수 있는 1차적인 동력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하체 부종이 있고 이거 자체가 상복 비만을 가시는 분들은 활성산소 검사해보면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항산화 식품을 드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비타민 A, C, E, 아연이나 셀륨 등의 미네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하체 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약재들, 간이나 콩팥에 크게 부담을 안 주면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담당 주치하고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소화가 안 되면 우리 몸의 중심축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갱년기를 지나면서 완경기로 갈 때는 일시적으로 에스트로겐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때문에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게다가 최근 걷기를 잘 못하는 시절에서는 장도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 담당 주치의 상에서 소화기능을 촉진시키는 약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위산 억제제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실제로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위산 가다증이 아닌데 속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위산 억제제를 불필요하게 남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건 담당 주치와 잘 상의하셔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위점막을 보호해주는 점막 보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약들을 처방받거나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화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필요한 게 발효, 효소입니다.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좋으니까요. 발효식품들을 가급적이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뭐 김치라든지 콩이라든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효과로서 발휘할 수 있는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스트레스 줄이고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소화기능이 정상화되려면 밑에서 든든하게 바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우리 장이 건강해야 되겠죠.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장벽을 잘 보호해주고 발라주는 비타민 D, 그 다음에 비타민 B, 아연 등의 섭취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라 주십시오. 그래서 원장님 소화 힘들어서 음식을 잘 못 먹겠어요. 물론 얼마나 힘든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소화 기능 개선은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자꾸 안 먹다 보면 우리의 소화 기능은 점점 더 퇴화하거든요. 소화 기능 개선은 결국엔 먹음으로써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약이다, 먹는 것이 치료라 생각하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자꾸 만들고 소량이라도 조금씩 섭취를 늘려가면서 먹는 능력을 개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